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국제금융센터 이용재 원장님의 CEO 레터가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제목이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달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뭐였냐면,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알고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목부터 가겠습니다. 월가 격언과는 다른 희망을 경계해야 라는 제목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월가의 격언은 가을에 주가가 오른다 라는 거고요. 희망을 경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쁘다가 아니고 막 오른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뭐야?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계속 확인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가을, 겨울까지 가는 파장,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칠 어떤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커지느냐, 아니면 작아지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과 격언과는 다른 쌀쌀한 가을을 경계해야. 자, 월과 경언은 이렇습니다. 5월에는 뭐하고? 주식을 팔고, 예, 5월에는 주식을 팔고, 9월 중순부터는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어, 그래서 강한 상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9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자, 주요국 경제는 예상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 아주 좋다. 일본 지금 주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도요타 주가는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걱정했던 누구? 중국도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제 걱정했던 중국.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하자. 중국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제가 걱정하는 나라는 유럽 쪽이다. 특히 영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연말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분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연말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그러니까 저도 연말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경계해야 될 리스크를 확인하고 알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안 오른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걱정거리가 좀 있으니까 잘 챙겨서 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다? 물가다. 물가가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지? 국제 유가잖아요. 국제 유가와 뭐 식량 가격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특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통화 긴축 사이클이 뭐 할 수 있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할 거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최근에 뭐라 그랬어? 아니야,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건데 니네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하를 많이 하진 않을 거야. 조금 조절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물가에 대한 얘기인데, 국제 유가가 만약에 뭐하면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예정대로 뭐야,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뭐 할 거야? 내년도 금리 인하를 폭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첫 번째는 물가라고 얘기했고요. 물가 중에서 원유 가격과 뭐 식량 가격.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요. 이거는 저도 이 레터를 읽으면서 다시 알았던 사실인데, 실물 경제의 약화 가능성이 있답니다. 실물이 좋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특수까지 있으니까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게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저축률이 7월 3.5%로 팬데믹 직전의 9%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이게 사실은 조금 걸리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이란 얘기는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상황일 때 저축률이 9%였는데 지금 몇 프로라고? 3.5%다.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받아서 저축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축률은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보다 아주 안 좋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연말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서 부양책을 써야 된다. 왜? 이제 미국에서도 소비가 이제 그렇게 늘어날 게 없어.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누가 써줘야 돼? 돈 많은 중국이 니네가 써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축률이 줄어드니까 누가 대신 써줘야 돼? 중국에서 써주면, 그러니까 해외로 막 다니면서 써주고, 뭐 소비도 막 느리고 이렇게 해줘야 뭐 할 수 있어.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계속 돈을 쓰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거 같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미국이 뭐야? 저축률이 떨어졌어. 미국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을 대신해서 누가 써줘야 돼? 중국이 소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그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국가 부채 관련된 지금 셧다운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쵸? 재정 지출을 제약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를 문제 삼아서 갈 수도 있어. 트럼프가 지금 이걸 다시 들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 예상 관련된 문제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뭐다? 파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합의는 하겠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 많은 좀 진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챙겨서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저축률이 뭐 했다? 떨어졌다. 미국 애들이 돈이 없다. 대신에 누가 써줘야 된다? 중국에서 소비를 써줘야 된다. 이제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국가 부채 관련된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정치적인 이슈도 같이 챙겨서 봐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전체 독일 침체에 이어 겨울철 에너지 불안 등이 부진할 위험이 크다. 겨울철 에너지 불안이란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유럽이 굉장히 따뜻했다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유럽에서 올 겨울에 추워지면 뭐가 올라간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독일 경제에서 이제 에너지가 뭐냐면 천연가스거든.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독일에서 뭐가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괜찮은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날씨 영향으로 추워지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추워지면 뭐가 겨울철 에너지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제조업 기반인 독일 같은 경우에 타격을 입어서 침체 플러스 뭐 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비용의 상승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겨울철 날씨, 올해 날씨 어떨지 한번 봐야 된다. 올해도 따뜻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올해 유럽의 날씨가 춥다 그러면
말 수 있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독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인은 지정학적 위험의 부상 가능성인데 러우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인 이유는 날씨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들판을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데 겨울철이 돼야 실제로 이제 땅이 딱딱해지면서 전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따뜻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휴전 상태인 거예요, 거의. 근데 러시아가 그동안에 뭐해? 반격을 못 했잖아. 날씨가 추워지면 뭐 할 수 있어? 다시 반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대적인.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의 부상 가능성, 러우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겨울철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다시 뭐 할 수 있어? 반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선거에서 누구를 두들겨 패면은 표가 올라가냐면 중국을 두들겨 패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분명히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중국을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뭐 친중 뭐 정당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미국에서는 뭐야 무슨 정당이든 상관없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중국을 두들겨 패면은 뭐 할 수 있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 다 팰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양당의 대중 압박이 경계를 넘어 뭐 할 수 있어. 금융 부분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여. 그렇게 해서 금융 부분에 뭐 공격을 할 경우에 중국도 뭐 할 수 있지? 반격을 하면서 국제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위험 회피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주가가 못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겨울철 되면서 다시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중국 압박을 할 경우에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 쪽에서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말까지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으로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 위험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파장이 돼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뭐야? 큰 위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챙겨서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뭐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을부터 주식이 오를 거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요인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서 큰 파장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가라란 얘기예요. 주가가 안 오른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뭐다? 첫 번째, 뭐 물가에 대한 얘기. 특히 누구? 국제유가, 그다음 뭐 식량 가격. 요거 두 개 체크하시란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물 경제의 악화인데 미국의 저축률이 떨어졌어. 미국 애들이 소비할 수가 없어. 소비 능력이 떨어졌어. 그래서 누가 소비를 해줘야 돼? 중국 니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가져갈 텐데 만약에 중국 니네도 안 하게 되면 뭐 한다? 연말까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게 두 번째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다? 저축률.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가 부채 관련된 거는 정치적 이슈니까 이거는 타결은 될 거예요. 타결은 될 거지만 문제는 뭐야?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대만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대만 조용해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러시아가 대반격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국을 양당이 그러니까 두들겨 팰 테니까 뭐 할 수 있어?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에 이게 조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됐죠? 자, 일단 뉴스 레터요. 굉장히 레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뭘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너무 잘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했다가 얘가 큰 파장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작은 파장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 나왔다가 그냥 끝나는 어떤 이벤트성 내용이 될 건지 요거를 잘 보라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저축률이 줄었다. 그래서 뭐 주가가 폭락할 거라 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저축률이 줄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양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거보다는 뭐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됐죠? 굉장히 괜찮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방이었습니다.